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3년 전 봄날이었죠. 아끼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남편과 사별하고 곱게 키운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남편 없이 키워서 그런지 오히려 더 뿌듯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 제가 사귀는 사람이에요. 은지라고 해요. 아, 그래? 어서 와요. 밥은 먹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빠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말씨,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죠.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인물 좋다, 성격 좋다라고 늘 들었지만 며느리를 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네요.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왔어?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 인사드리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어머니께서 홍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이런 것까지 말했구나 싶어서 흐뭇했어요. 한편으로는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어머니, 제가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어머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아유,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오빠가 어머님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매일 자랑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알랑방귀를 끼는 며느리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그날 저녁, 예비 며느리는 설거지까지 도왔어요. 귀한 며느리 혹시라도 손이 상할까 극구 만류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싹싹하게 오히려 저를 도와주려고 먼저 나서더라고요. 그 마음이 예쁘고 고마웠네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좀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들어. 그럼 제가 씻고 어머님이 닦아주세요. 벌써 호흡이 잘 맞네요. 그러게, 환상의 호흡인걸? 정말 부침성이 좋은 아이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죠. 며느린 모든 걸 저와 상의했죠. 요즘 젊은 애들은 까다롭다고 하던데 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어머님, 예단 보러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취향을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 그럴 필요 있어. 너희들 알아서 해. 안 돼요. 어머님 마음이 들어야죠. 평생 쓰실 거잖아요. 함께 백화점에 갔던 날 며느린 정말 꼼꼼했어요. 제 취향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정말 고르는 취향부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어머님, 이 색깔 어떠세요? 어머님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 이쁘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드리는 건데 비싸다는 게 어딨어요. 더 좋은 걸로 골라보세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어머님,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상견례 때도 사돈 내외분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티 없이 맑게 자랐나 하는 마음에 흐뭇한 생각도 들었어요. 사돈어른, 우리 딸이 부족한 점이 많아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저희가 얻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죠.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시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배울 게 뭐 있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상견례는 정말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식 날 며느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정말 어머님 딸 됐네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이쁜 며느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사랑해요. 진짜 엄마처럼 모실게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했죠. 오랜 난임 끝에 얻게 된 아들이어서 각별했는데 정말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린 매일 전화했어요. 아들도 이렇게 전화를 안 하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하는 모습에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했어요. 아마 시어머니 입장이시라면 제 마음에 공감 가실 거라 생각해요.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저희 저녁 먹으러 갈까요? 아니야, 너희들 신혼인데 뭘 자꾸 와? 신혼이면 뭐해요? 어머님 보고 싶은데. 오빠도 어머님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와. 갈비찜 해놓을게. 와, 어머님 갈비찜. 오빠, 어머님이 갈비찜 해주신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떴고 며느리와 이렇게 소박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기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에게 전화 통화도 안 한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린 달랐죠? 정말? 엄마 갈비찜 최곤데 빨리 가자.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또 있을까 싶었네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어머님, 저희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사실 저희가 내년에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 중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네. 근데 저희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아무래도 어머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고 아들네가 아이를 가지면 내가 도와줘야 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이런 말이 반갑기도 했네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면 질색팔색하는 며느리도 많으니까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때요? 이 집도 넓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다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글쎄, 너희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 말했고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전 정말 좋아요. 솔직히 제가 먼저 제안하고 싶었는데 혹시 어머님이 부담스러워하실까봐 망설였어요. 정말? 네. 어머니랑 매일 이야기도 나누고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마음이 안 놓여요. 맞아요, 엄마. 우린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살아요. 사실 아들과 며느리 합가 제안이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무조건 알아서 잘 살길 바랬던 사람인지라 우려도 됐지만 며느리와 내 사이라면 걱정할 게 없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주변에서는 며느리랑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 몇몇 우려를 표했지만 남들과는 다른 고부라고 생각했기에 처음엔 정말 좋았네요. 어쩜 그리 죽이 잘 맞는지 며느린 꼭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출근 준비해. 같이 해요. 어머님이 된장찌개 끓이시면 제가 계란말이 할게요. 아들과 단둘이 살아서 그런지 사람 한 명이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도 바뀌더라고요. 북적북적 사람 사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런 저희 모습에 아들 또한 매번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 전 어머님 손맛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오빠, 그치? 당연하지. 우리 엄마 요린 최고야. 그동안 오빠만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냈구나? 부럽다. 내가 앞으로 많이 해줄게.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 퇴근 후에도 며느리는 살갑게 굴었어요. 일 끝나고 지칠 법도 한데 늘 먼저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어머님, 오늘 백화점에서 어머님 생각나서 이거 사왔어요. 뭐? 또 샀어? 어머님이 요즘 어깨 아프시다고 하셔서 팠어요. 이거 정말 좋대요.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뭘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매일 맛있는 밥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주말이면 다 같이 시장도 갔는데 시장을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들에게도 고부 사이가 아닌 모녀 사이 같아 보이는구나 싶은 게 정말 좋았네요. 딸이 없어서 그런지 며느리가 진짜 딸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 배추 어때요? 김장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좋네. 근데 아직 김장철 아닌데. 미리미리 연습해 봐야죠. 어머님한테 김장 배우고 싶어요.
그래? 좋아. 다음 주에 연습 삼아 좀 담가보자. 시장 상인들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아이고, 복도 많으셔. 며느리가 이렇게 살뜰을 하니. 아하, 우리 며느리가 좀 착해요. 착한 정도가 아니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그 말에 며느리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죠.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해주셔서 그렇죠. 집에 손님이 오면 며느린 더욱 살뜰했어요. 사실 남의 딸 부려먹는 것 같아 한사코 됐다고 해도 며느린 기어이 제 주방 일을 돕곤 했죠. 얼마나 기특하던지. 어머님, 이모님들 오시는 거죠? 제가 과일 좀 더 사올게요. 아이, 충분한데 뭘 또 사와? 아니에요.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는데 대접을 잘해야죠. 제가 다녀올게요. 그런 저를 친구들은 다들 부러워했고 집에 놀러오면 넌지시 한마디씩 던졌네요. 야, 너 정말 복 받았다.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그러게,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지? 착한 정도가 아니야. 완전 효녀네, 효녀.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네요. 그런데 함께 산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며느리가 한 숟가락 뜨더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좀 짜지 않아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래? 평소대로 한 건데? 평소도 짰는데 오늘은 더 짜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때 아들이 먹어보더니 말했어요. 난 괜찮은데? 네가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 보다. 그런가? 미안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사과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기에 좀 낯설더라고요. 며칠 후 매번 하던 방을 청소해 주려고 들어갔다가 혼났어요. 어머님, 왜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정말 날카로웠는데 목소리만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절 굉장히 째려보는 눈빛이 무서웠어요. 청소 좀 해주려고. 제 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 미안해. 그렇게 멋쩍은 마음에 문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짜증나. 사생활이라는 게 없나. 사실 며느리가 저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왔을 때 며느리는 또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방 청소해 주셨어. 정말 감사하지. 그래?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아까와는 사뭇 달라진 며느리였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워서 그날은 벙쪄 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며느리 빨래를 개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빨래 개고 있어. 네 블라우스는 구김 가지 않게 옷걸이에 걸어놨어. 제 빨래는 제가 할게요. 왜 남의 속옷까지 만지세요? 남이라니, 우리가 한 가족인데. 가족이어도 선은 지켜야죠. 앞으로 제 빨래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날 저녁 아들 앞에서 며느리는 또 연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며느리가 맞는지 싶은 게 정말 혼란스러웠죠. 어머니가 빨래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할 일인데. 네가 바쁘니까 엄마가 도와주는 거지.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주말에 어머님 찜질방 모시고 갈게요. 아들 앞에서만 저렇게 상냥한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는데 며느린 다른 살림뿐만 아니라 제가 요리한 음식에 대한 불평도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들이 없을 때만요. 또 김치찌개예요? 어젠 된장찌개 했잖아. 거기서 거기죠. 매일 찌개. 다른 건 못하세요? 그럼 뭐 먹고 싶은데? 됐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어이가 없었고 역시나 며느린 아들이 오면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와, 오늘은 김치찌개네? 어머님 김치찌개 정말 최고예요. 어느 날은 제가 장보고 온 물건들을 보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런 싸구려 제품 왜 사세요? 싸구려? 이게 왜 싸구려야?
이런 브랜드는 품질이 안 좋아요. 돈 아낀다고 이런 걸 사면 오히려 손해예요. 난 이게 괜찮던데. 어머님 입맛이 그런 거죠. 아유. 며느리 시집살이가 이런 건가 싶어 정말 같이 살게 된 걸 후회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 한 번은 제가 거실을 꾸며놓은 걸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70년대 다방도 아니고. 왜? 예쁘잖아. 예쁘긴요. 촌스러워 죽겠는데. 오빠 친구들 오면 쪽팔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죠. 아들이 워낙 며느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괜히 나서서 분란을 만들까봐 그냥 참았어요. 애초에 착한 며느리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나 보다 싶었거든요. 아들아, 며느리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엄마 왜 그래요? 집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도 참 얼마나 엄마한테 잘하는데 오히려 엄마가 집사람한테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간섭이라니. 엄마,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좀 이해해 주세요. 넌지시 얘기를 꺼내봤지만 아들은 완전히 아내 편이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행동에 지친 저는 결국 아들에게 털어놓기로 했죠. 아들을 위해서 이게 맞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아들, 엄마가 좀 힘든 게 있어서 말인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처가 나한테 좀 말을 함부로 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심 본인 아내의 편인 걸 알았지만 제 말 한마디에 저렇게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착잡했죠. 무슨 말 했는데요? 오늘도 내가 만든 된장찌개 보고 짜다고 구식이라고. 엄마, 그건 엄마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건강 생각한다고 이런 걸 누가 먹냐고 해? 그렇게까지 했어요? 엄마가 좀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 말을 안 믿는다는 게 충격이더라고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이라기보다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하신 것 같아요. 뭐? 내가 예민하다고? 집사람도 회사 일로 힘든데 엄마가 이해해 주셔야죠. 그래 알겠다. 제 말을 믿지 않는 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며느린 또다시 연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오해하신 게 있는 것 같아. 무슨 오해? 내가 된장찌개가 좀 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상처받으셨나 봐. 엄마가 그 얘기했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했나 봐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하니 아들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죠. 엄마, 집사람이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셔. 아들이 저를 예민한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네 시아버지가 주신 찻잔인데. 어머님, 깨진 찻잔 갖고 있으면 위험해요. 깨진 게 아니라 금 간 거야. 그리고 이건 추억이 있는 거라고. 추억도 좋지만 위생상 그래도 나한테 적어도 물어봤어야지 않니? 그때 아들이 저희 소리에 놀라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네 처가 아버지 찻잔을 버렸어. 엄마, 금간 찻잔은 버리는 게 맞아요. 뭐? 위험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엄마, 아빠도 엄마가 낡은 물건에 집착하는 거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살아생전 부부금슬이 남달랐던 터라 아들도 다 알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느린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끼는 화분을 옮겼다가 깨트리고 말았죠. 어머님, 죄송해요. 실수로. 실수? 내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거실이 너무 어수선해서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말 끝에 아들이 퇴근하자 며느린 또 연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실수로 어머니 화분을 깨트렸어. 어떡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어, 나 때문에.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화분을 얼마나 아꼈는데. 화분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가만 보면 참 엄마도 쪼잔하셔. 아들은 철저히 며느리 편이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일기장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일기장이 떨어져 있어서. 내 서랍 안에 있던 걸 어떻게 떨어뜨려? 청소하다가. 거짓말하지 마! 네가 일부러 본 거잖아. 도대체 왜 그러니? 아니, 떨어뜨렸다니까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너무 속이 상해 아들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아들은 오히려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엄마, 일기장 왜 아직도 쓰세요? 뭐? 요즘 누가 일기를 써요. 그리고 집사람이 청소하다가 본 거면 내 서랍을 열었다는 거잖니? 집사람이 깨끗한 걸 좋아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남의 일기를 보는 게 이해가 돼? 엄마가 숨길 게 없으면 뭐가 문제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에 그치지 않고 며느린 제 통장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내 통장인데? 떨어져 있어서. 또 떨어져 있었다고? 네. 이번엔 아들이 직접 봤는데요. 제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아들놈 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엄마, 통장을 아무 데나 두면 어떡해요? 내 방 서랍에 있던 거야! 집사람 말론 책상 위에 있었대요. 거짓말이야! 내가 분명히 서랍에 넣었어! 엄마, 요즘 건망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들은 더하게 저를 건망증 환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제 흉을 보는 전화통화를 들었을 때였죠.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했고 사이가 틀어졌지만 며느리에게 따로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어. 맞아, 완전 꼰대야. 음식도 맛없고 집안도 지저분하고 빨리 따로 살고 싶어. 그냥 싫은 거 뭔지 알지? 아무리 잘해줘도 영. 기회만 엿보고 있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아들에게 말했네요.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끝내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도청하신 거예요? 도청?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데? 그래도 남의 통화를 엿듣는 건 남이 아니라 며느리야! 그것도 내 흉을 보는데! 집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본인 엄마한테 하소연할 수 있죠. 하소연? 그게 하소연이야? 엄마,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들에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았지만 확인 사살을 이렇게 당하고 나니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벽을 쌓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그거 내 옷인데? 어머님 옷인 줄 몰랐어요. 옷장이 있길래. 내 방 옷장을 왜 열어? 제 옷인 줄 알고. 온통 입만 열면 거짓말인 며느리였네요. 역시나 아들은 이번에도 본인 아내 편이었어요. 엄마, 옷 좀 빌려 입으면 어때요? 빌려 입는 게 아니라 허락도 없이.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요? 그럼 나도 네 와이프 옷 마음대로 입어도 돼? 엄마하고 집사람하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 나만 이상한 노인네지. 정말 이제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이제 며느리와 아들과는 같이 못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며느리가 몰래 제 귀걸이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거 내 귀걸이 아니니? 아니요? 몰라요. 모르긴. 그거 내 거 맞는데. 아니에요. 너 어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 이거요? 어머니 거였어요? 제 건 줄 알았네요. 보석함에 있던 걸 어떻게 네 걸로 착각해?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본인 와이프가 도둑으로 몰리자 아들은 대놓고 역시나 며느리 편을 들었네요. 엄마,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로 남의 보석함을 열어? 사람이 깜빡할 수 있잖아요. 네 와이프가 거짓말하고 있잖아. 정신 차려! 엄마, 왜 자꾸 집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만해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때 며느리는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여보,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너무 힘들어. 여보, 까지마! 가르는 며느리를 붙잡고 아들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순하디 순한 우리 아들이 맞나 싶었죠. 엄마 사과하세요. 뭐? 내가 왜? 집사람한테 너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집사람을 도둑 취급했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며느리는 계속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진짜 잘못했나?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은 혼란도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했죠. 기가 막혔지만 아들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예민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며느린 또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감동했는지 안아줬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고 저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 요리가 너무 구식이에요. 이렇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이 정말 안 좋아요. 이쯤 되니 아들도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여보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해야 해. 어머님, 앞으로 제가 요리할게요. 근데 넌 회사 다니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요리 먹느니 제가 하는 게 나아요. 그 말이 정말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부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어머님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도움 안 필요해요. 어머님이 들어오면 더 어질러져요. 어질러진다니. 어머님은 정리정돈 안 되잖아요. 그냥 TV나 보세요. 이런 무시하는 말투에 정말 자존심이 상했네요. 그의 질세라 며느린 집안의 경제권도 가져가려고 했어요. 어머님, 생활비 관리 제가 할게요. 왜? 어머님이 관리하시니까 돈이 어디를 새는지 모르겠어요. 가계부도 안 쓰시잖아요. 난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어. 그게 문제예요. 요즘 누가 그래요? 어머님 통장 좀 주세요. 싫어. 내 돈은 내가 관리해.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한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거부하자 며느리는 아들을 통해 압박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엄마, 집사람이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너희들이 왜 내 돈에 관심이 많니? 제가 날카롭게 대답하자 아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제가 경제권을 주지 않자 며느리의 감시와 간섭은 날로 심해졌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누구요? 어디서 만났어요? 왜 그걸 네가 알아야 해? 가족인데 서로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죠. 넌 어디 가는지 매번 보고하니? 전 회사 갔다가 집에 와요. 단순해요. 며느리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놓고 얘기를 했네요. 아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또 며느리 흉보려고? 그 말투부터가 달라져 있었어요. 흉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려는 거야. 네 와이프가 나한테. 엄마 그만 좀 해요. 집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 네 아내가 힘들다고? 엄마랑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사람은 참 잘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네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 요리를 대놓고 무시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알곤 있었지만 이젠 대놓고 저리 둘이서 편을 먹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정말 실버타운이라도 가고 싶었네요. 엄마, 요리 좀 바꿔보는 게 어때요? 갑자기 왜? 집사람이 매일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먹으니까 질린대요. 그럼 본인이 해먹으면 되잖아. 집사람 회사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엄만 집에 계시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요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집사람 입맛에 맞게. 정말 기가
그럼 네 와이프는 나한테 뭘 맞춰줬는데? 엄마가 너무 예민해요. 집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사실 요새 누가 시엄마랑 살아요? 집사람이니까 사는 거지.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저는 정말 외로워져 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자꾸 경제권을 가져가려 할 때도 아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지난번 경제권을 한번 가져가려고 할 때 제가 거부를 했는데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설득했나 보더라고요. 엄마, 집사람 살림 잘해요. 돈 관리도 집사람이 하면 더 절약될 것 같은데. 내 돈을 왜 며느리가 관리해? 엄마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돈 관리 못해서 거지됐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뭔데? 왜 자꾸 네 와이프 편만 들어? 편든다기보다는 합리적인 거죠. 아들은 정말 바보같이 며느리에게 세뇌를 당했는지 모든 면에서 며느리 편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린 제 재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 비상금 같은 거 있으세요? 왜? 요즘 도둑이 많대요. 집에 현금 두면 위험해요. 내가 알아서 잘 보관하고 있어. 어디에요? 제가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드릴게요. 괜찮아, 필요 없어. 제가 거절을 하자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쯤 되니 며느린 제 돈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가족인데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비밀 아니야. 그냥 네가 알 필요가 없을 뿐이지. 그 후로 며느린 제 방을 수시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갔다 와서 틈만 나면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또 내 방에서 뭐 해? 청소하려고요. 청소는 내가 해, 나가. 어머님 방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괜찮으니까 나가렴. 나 누가 내 방에 들어오는 거 질색이야. 너도 네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니? 제가 강하게 나가자 며느린 투덜거리며 나갔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듯 기회를 엿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 혹시 어머님도 금 같은 거 있으세요? 왜? 그냥 있으면 팔기 좋을 때인 것 같아서요.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네가 상관할 일이야? 하도 가면을 쓴 며느리에게 당하다 보니 저 역시 며느리가 무슨 말만 하면 뾰족하게 날이 서게 됐어요.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다 싶다가도 저 역시 방어태세를 하게 되었네요. 어머님,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구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사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금괴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남겨준 거였죠. 금을 물어본 며느리가 그걸 어떻게 눈치챘는진 모르겠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금괴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죠. 제 옷이며 귀걸이며 하도 덜덜 뒤지는 통에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며느린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제 재산을 캐물었어요. 어머님, 이 집 시세가 꽤 나가겠네요? 왜? 그냥요. 나중에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차액은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집에서 살 거야. 아니,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통한 압박도 계속됐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나랑 애초에 같이 살림을 합친 것도, 그리고 처음부터 나에게 알랑방귀를 낀 것도 말이죠. 며느린 그저 저희 집이 좀 잘 살고 혼자 있는 제 재산이 욕심이 나서 그렇게 애초에 입안 사탕처럼 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놀아나고 있었네요. 나이가 이쯤 먹었으니 전 며느리의 계약을 알 것 같았는데 아들은 참 곰 같았네요. 제가 낳았지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여보, 어머님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통장도 여러 개고 현금도 집에 두시고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가 관리해드리면 어떨까? 어머님도 편하시고.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다행히 아들은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시도는 계속됐어요.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무서워요.
어머님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없으세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당하겠어?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이 당한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됐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암만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해봐라. 내가 넘어가나.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했네요. 하지만 며느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 서류 가방을 뒤지다 걸렸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이거 떨어져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 내 가방 뒤지고 있었잖아! 오해예요. 정말로 떨어져 있어서 주우려고. 나가! 당장 나가! 더 이상 봐주기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눈치챈 며느린 그날 저녁 아들에게 본인의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날 도둑 취급해. 뭐? 엄마가? 내가 떨어진 서류 주웠는데 가방 뒤졌다고 화내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당신 아이 낳고 잘 살려고 들어온 건데 어머님한테 이런 도둑 취급 당해야겠어? 나 진짜 억울해서 눈물 나. 며느린 또 연기하고 있었네요. 처음엔 저도 당황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이젠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3년 11월 15일 새벽. 그날 저녁 며느리가 이상하리만큼 친절하더라고요.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소개시켜줬을 때와 마찬가지로 며느린 저에게 온갖 애교를 다 떨었고 며느리가 뭘 잘못 먹었나 싶었죠. 어머님, 요즘 잠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차 한 잔 타왔어요. 갑자기 왜? 그냥요. 어머님 걱정돼서요. 이거 마시면 잠이 잘 온대요. 평소 같으면 의심했겠지만 그날따라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반복되는 며느리와의 기싸움이 지쳤는지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고맙네. 제가 그동안 너무했죠?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차를 마시고 나니 노곤노곤한 게 정말 졸음이 쏟아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러나 잠기가 밝았기에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서걱서걱. 처음엔 꿈인가 했는데 분명히 제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뭐지? 쥐라도 들어왔나? 눈을 슬쩍 떴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도둑이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꼼짝도 못했죠. 그때 장롱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찾았다. 아주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 목소린 정말 낯익었네요. 설마 했지만 확실했어요. 며느리가 새벽에 제 방에 들어와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불 속에 들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왜 그래, 엄마? 장롱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확인 좀 해봐. 장롱에서요? 무슨 소리? 아들이 일어나 제 방으로 와 불을 켰어요. 그 순간 장롱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튀어나왔어요. 손에는 제가 숨겨둔 금괴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진짜 그 꼴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보? 며느리의 손에 들린 금괴 상자를 보고 아들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새벽 3시에 엄마 방 장롱에 숨어서 금괴를 들고 있는데 오해라고? 아니, 그게 난 그냥... 며느린 변명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 이 시간에 제 방 장롱문을 열고 들어가 있던 이유를 납득시킬 명분이 없었던 거죠. 설명해봐. 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확인만 하려고. 확인? 남의 물건을 새벽에 몰래 확인한다고? 아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계속 캐묻자 그때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했죠. 그래, 맞아. 내가 찾고 있었어.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거잖아. 뭐라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너한테 상속되고 그럼 결국 내 것도 되는 거잖아. 미리 확인 좀 하면 어때? 그 뻔뻔한 태도에 아들도 저도 말문이 막혔네요. 너 정말로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아니야? 내가 왜 이 집에서 살면서 그 구린 된장찌개 먹고 참았는데? 다 계산이 있었었지. 여보! 아들의 고함 소리에 집이 떠나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에 정말 소름이 돋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만 살아계신 사람이야. 살아있으니까 문제지. 빨리 상속이라도 하면 세금도 아낄 텐데. 이 사람아!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가자 며느린 금괴 상자를 던지고 도망가려 했어요. 어디가? 일단 앉아! 나 놓으라고! 신랑이 끝에 며느린 주저앉았어요. 그럼에도 본인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눈이 멀었어요.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 당신이 사랑하는 와이프야. 지금 이렇게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는데 며느린 그 모습을 당황해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엄청 놀란 모습이더라고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집사람이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네 행복을 위해 참았어. 며느린 끝까지 뻔뻔했어요. 다 들켰음에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좀 확인하면 큰일 나? 좀 확인? 너 지금 훔치려고 했잖아.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확인만. 새벽 3시에 장롱에 숨어서? 내가 잠든 줄 알고? 그야 어머님이 너무 뭘 못하게 하시니까 이 시간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왜 내 물건에 관여하는데? 너 이상하다 정말. 며느린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곧 며느리의 진짜 속내가 쏟아져 나왔죠. 딱 보아하니 이판사판 공사판 같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결혼했어. 뭐가 어때? 뭐라고? 당신이 혼자 아들이고 어머니가 재산이 꽤 있다는 거 알고 접근했다고. 근데 그게 나빠?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게 나쁘냐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럼 날 사랑한 적도 없어? 사랑? 웃기지 마. 나 같은 스펙이면 더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었어. 근데 왜 너를 선택했겠어? 바로 이 집 때문이지. 강남에 이런 집 가진 사람이 얼마나 돼? 게다가 형제도 없고. 원래 요즘엔 다 돈으로 결혼하는 거야. 어머님이 눈치 없게 미리미리 상속만 해줬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어. 다 어머님 때문이야. 아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본 모습을 대놓고 보게 되니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천하의 나쁜 것, 돈 때문에 사람을 농락해? 재산 보고 그 사람 조건 보는 게 나빠요? 어머님이 순진한 거죠, 이이랑. 넌 안 되겠다. 정말 갱생 불가야. 며느리의 어이없는 말에 아들은 눈물을 쏟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아, 네가 미안할 거 없어.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전 눈치도 못 채고. 며느리는 비웃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네요. 눈치를 어떻게 채?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했는데. 연기라고? 그럼 너한테는 완벽한 아내, 밖에선 효녀 며느리, 아카데미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자랑이야? 자랑이지. 3년 동안 속이고 살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던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금괴가 있다는 걸 알았니? 어머님이 가끔 장롱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뭔가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계속 감시했구나. 감시가 아니라 관찰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찾은 거고. 차에 뭘 탔니? 평소보다 너무 졸렸어. 그냥 수면 유도제 좀요. 해롭진 않아요. 너는 정말... 아들이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더 이상 못 살겠어. 웃기지 마. 이혼하면 내가 받을 게 뭐가 있어? 받을 거? 넌 지금도 돈 생각이야? 당연하지. 3년 동안 시집살이 했는데 보상은 받아야지. 시집살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였어. 매일 된장찌개 김치찌개나 먹고. 그게 싫으면 네가 해먹으면 되잖아.
왜 내가? 어머님이 알아서 내 입맛에 맞춰야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도 저도 며느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와 말할 가치도 없다는 눈빛으로 차갑게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아들이 다정하고 며느리밖에 몰랐던 터라 그런 차가운 모습을 보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보이기도 했어요. 그냥 조용히 가. 빈손으로 가라고? 말도 안 돼. 그럼 경찰 부를까? 절도 미수로. 뭐? 절도 미수? 맞아. 새벽에 남의 방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치려 했으니까. 절도 아니라니까. 어차피 우리 거 되는 거라 확인만 한 거라고. 이 나쁜 것. 아직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넌 더 당해봐야 해. 경찰 불러. 며느린 학교 선생님이었기에 본인 명예에 똥칠하는 거는 정말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너 정말로 경찰 부를 거야?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지. 나 네 마누라야. 잘 생각해. 네가 끔찍히 아끼던 마누라. 결국 며느린 그 말만 하고 경찰이 올까봐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끝까지 욕설을 퍼부으면서 말이죠. 처음에 그렇게 살랑살랑 웃으면서 아들과 인사온 그 딸 같은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두고 봐. 가만 안 될 거야. 그래, 해보려면 해봐.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울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울지 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저는 몰랐잖아. 네 와이프가 널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데. 그날 이후 진수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며느린 끝까지 돈을 요구했죠. 위자료로 1억은 받아야겠어.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했는데. 3년 동안 시어머니랑 산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절도 미수 증거를 제시했고 결국 며느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착한 아들이 본인을 절대로 내치지 못할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 너 때문에 난 엄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알아? 그래도 내가 학교 선생에다가 너랑 결혼까지 해줬는데 네가 이래? 그리고 진짜 금괴를 훔친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거 될 거 내가 미리 확인한 거라고. 끝까지 뻔뻔하다. 너 같은 건 학교 선생 자격도 없어. 아들은 그리고 교육청 게시판에 며느리의 행동을 고스란히 폭로했고 며느리임을 눈치챈 학교에서는 며느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되었네요. 어머님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그 재산 다 짊어지고 며느리랑 아들 이혼시키니까 속이 시원하냐고요? 이혼은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 못돼 처먹은 거사. 애초에 제가 그 집 들어갔을 때 뭐라도 하나 해주셨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알아요?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라고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너 같은 게 뭘 애들을 가르친다고. 참나. 명예에 살고 죽는 며느린 결국 정직을 못 견디고 학교에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듣기론 학원가를 전전하며 강사를 한다고 하는데 워낙에 투명한 인간이 아닌지라 학부모에게 불법 뇌물을 받다 또 학원에서 잘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후 아들과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엄마,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오랜만에 푹 끓여줄게.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갑자기 왜 이래?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아들은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요. 저한테 미안해서인지 좋은 말만 하는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앙금들이 눈 녹듯 녹아내렸죠.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괜찮아 가서 쉬어. 아니에요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요. 함께 요리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 행복해요. 엄마 주말에 같이 등산 갈까요? 그래 오랜만에 산에 가보자.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요. 좋아. 이제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엄마 혹시 재혼 생각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좋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그래도 제가 걱정돼서. 걱정 마, 엄만 괜찮아.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아들이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뭐 어떤 친구인지 천천히 알게 되겠죠? 아마 아들도 보는 눈이 넓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진짜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준다는 것. 새벽 3시, 장롱에서 튀어나온 며느리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예요. 혹시 며느리나 사위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니까요.